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사회정책 강의를 맡은 김도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적연금 개혁은 다른 어떤 개별 프로그램의 개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사회의 거의 모든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공적연금은 정부 프로그램들 가운데 저축, 노동공급과 같은 가계의 경제적 자원 배분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칙들의 집합입니다. 연금개혁은 세대 내 그리고 세대 간 자원 이전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은 상당한 수준의 금융 이해력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연금제도의 도입과 개혁 과정에서 경제적 이해에 첨예한 대립이 종종 발생한다는 사실은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모든 개인의 이익과 손실이 걸려있는 이해관계의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연금개혁은 갈등 해결을 위한 정치적 과정들 가운데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개혁의 성공에는 다양한 집단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선 국민연금 적용 확대에 초점을 두고 국민연금 개혁 과정을 검토한 뒤 두 차례 개혁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못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 지속성 문제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1986년 국민연금법 제정 이후 국민연금 사업의 가장 큰 과제는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1986년 법에서 당연 적용 대상은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 및 노동자에 국한되었습니다. 1987년 이미 정부는 국민연금 당연 적용 확대 계획을 노동자, 농어민, 자영자 순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경우 1990년대 초까지 5인 이상 사업장에 당연 적용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건강보험, 옛 명칭으로는 의료보험을 아직 다루지 않았지만 임의적용 제도로 도입된 의료보험의 경우 국민연금 시행 이전인 1977년에 당연 적용으로 전환되어 1988년경에는 이미 모든 5인 이상 사업장에 당연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됨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1992년부터 의료보험뿐 아니라 국민연금 역시 당연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당연 적용 대상을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할 때 잠재적인 문제는 5인 이상 9인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장의 임금 수준이 10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의 임금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의 적용 확대는 대체로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대상을 모든 사업장 노동자로 확대한 이후 농민과 자영자까지 확대하겠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적용 확대 이전 시기인 1995년에 농어촌으로의 적용 확대가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농어촌 지역 가입자란 농어촌의 영세농과 영세자영자들을 의미했습니다. 이들은 소득이 불투명한 집단이었습니다. 소득 자료 부재로 인해 연금 보험료 부과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처음에 이들을 당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채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왜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적용 확대 이전인 1995년에 농어촌으로의 적용 확대가 먼저 이루어졌는지부터 살펴봅시다.
국민연금법이 제정된 1986년에 한국은 다자간 무역협상, 소위 우루과이 라운드에 참여합니다. 당시 한국의 협상 전략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이 공산품 수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의 공산품 시장 개방의 양보를 얻어내는 대신 한국의 1차 상품 시장을 개방하되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개방 시점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서 1992년에 농산물 협상이 타결되면서 쌀을 포함한 1차 상품 시장 개방이 분명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주요 쌀 생산국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입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은 대체로 장립종 쌀을 생산하고 소비합니다. 전체 쌀 생산량의 약 10%만을 차지하는 단립종 쌀은 주로 일본, 한국 등에서 소비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노동집약적으로 생산된 단립종 쌀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토지집약적으로 생산된 단립종 쌀에 비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캘리포니아 단립종 쌀의 생산성이 1990년대 중반에까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단립종 쌀의 국내 시장 가격과 세계 시장 가격 간에 엄청난 격차가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수입 쿼터제와 수매제도 등을 통해 국내 쌀 가격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이후 점진적인 국내 1차 상품 시장 개방, 특히 쌀에 대한 관세 적용과 같은 수입 확대 조치가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1차 상품 수입이 증가하면 1차 상품 가격 하락으로 인해 소비자는 혜택을 보지만 수입 농산물과 경쟁하는 국내 1차 상품 생산자들은 피해를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1차 상품 시장 개방에 따른 농어민의 분노를 달래고 해당 산업의 원만한 구조조정을 달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 가운데 하나는 농어민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이미 고령의 농어민들에게는 특례연금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1차 상품 시장 개방으로 인해 성난 농민들을 달래고 동시에 농민들의 조기 은퇴를 촉진함으로써 1차 산업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을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건국 직후였던 1948년 단행된 토지개혁을 통해 과거 소수의 지주들에게 집중되었던 토지가 다수의 경작자들에게 배분된 이후 쌀을 포함한 한국 농업은 순전히 자영농의 소규모 경작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생계를 목적으로 경작하던 고령의 농민들이 연금을 받게 되면 이들은 자연히 경작을 포기하게 될 것이고 청년층 유출로 인한 농촌의 빠른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결국 현대적 농업 기술을 활용한 기계화된 대규모 경작 방식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농업 부분의 생산성 및 농산품 수출 경쟁력 향상이 자연히 따라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보험료 지원에는 적지 않은 재정이 소요되었지만 당시에는 농어민들을 위로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농어민이 아닌 국민연금 가입자들이나 납세자들의 반발은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정부는 농어촌 지역으로의 국민연금 적용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합니다. 정부는 1995년 4월 1일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 농어촌 지역 적용 확대 조치를 단행합니다. 그와 함께 농어촌 거주자의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정부가 국고를 통해 농어민 부담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정부가 제공한 보조금은 지역 가입자 최저 보험료의 약 3분의 1 수준이었고 2004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몰을 앞둔 2003년 농림부의 요구로 사업이 연장된 이후 사업 종료 시점이 주기적으로 갱신되어 오늘날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료 지원액도 보험료의 2분의 1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보조 사업에 더하여 농어촌 거주자를 위한 특례 가입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농어촌 지역 국민연금 적용 시점인 1995년에 이미 고령이었던 사람들은 59세 이전에 연금 수급 요건 중 최소 가입 기간 15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많은 농민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1995년 만 45세 이상 농어촌 지역 거주자에게는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일명 특례 노령연금을 지급했던 것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60에서 64세 농어촌 거주 지역 가입자는 이미 계속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국민연금을 당연 적용하는 방안이 직면했던 여러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농민들에게 연금 제도를 이해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지역 가입자인 농민들은 사용자가 연금 보험료를 분담하는 노동자에 비해서 연금 보험료 부담이 컸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저축성 보험이라는 점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했고, 덧붙여 농민들의 경우 납세자들이 보험료 일부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소득 자진신고기간 신고율이 96%에 달해서 국민연금의 성공적인 농어촌 지역 안착을 기대했지만 실제 보험료 징수율이 부과 대상 소득의 70%에 불과했기 때문에 수능도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어민들이 자신의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업장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소득비례연금이라면 소득의 축소 신고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었습니다. 소득을 축소 신고해서 보험료를 적게 내면 그만큼 연금액도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처럼 소득 재분배 기능이 존재할 경우 보험료를 적게 내면 수익률이 오히려 올라갑니다. 보험료의 감소에 비해 연금액의 감소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어촌 지역 가입자의 소득 축소 신고가 사실이라면 소득 성실 신고자, 다시 말해 보험료가 보수해서 원천 징수되는 노동자와 직장인들에게서 소득 축소 신고자, 다시 말해 농어민들에게 소득이 재분배되는 결과가 빚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나중에 국민연금이 도시자영자로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동일하게 반복되어 더 큰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